자, 여섯 번째 썰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썰 장건강님이 아이디어 주셨네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주신 장건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신경 써주시는 제 방송의 그림자도 같은 장건강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서울살이가 점점 고단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어, 서울에서 그 생활하시는 분들, 살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가 하면 뭐 교통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저는 예전에 제가 서울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이 무조건 싫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그 뭐야 서울에서 예전에 제가 군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데모 같은 거 많이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안 좋은 걸 많이 봐서 서울에 그때 약간 그 좀 난 서울 가서 안 살아야지. 이렇게 복잡한 데서 어떻게 살아? 정신 사나운 데서 사람이 너무 많아야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북적대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정말 여기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어, 정신줄 놓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서울살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서울살이도 힘들지만 지방살이도 힘듭니다. 어디든 다 힘든데 서울살이가 점점 힘들고 고단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음, 장강이 어떻게 있을까요? 뭐 일단 간단한 것부터 얘기해요. 당장 생각나는 것부터. 일단 첫 번째는 청정부지로 올라가는 부동산과 멀어만 가는 내 집 마련. 서울 사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보통의 삶에서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난 서울의 그 집값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야? 이 돈을 대출해서 갚아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수가 아닌가 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서울의 집값은 진짜 와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지방은 더 많이 올랐게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뭐 와. 서울이 지금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죠. 다 올랐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라 다 올랐어요. 주택까지 싸가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 결혼한 사람들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서 일단 매번에는 택도 없고 맞벌이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집값을 마련할까? 어떻게 집값을 감당할까? 대출 받아서 어떻게 메꿀까? 이 생각이 진짜 들어요.
말로는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과연 노력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으로 내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봐야겠는데 이게. 와, 정말 전세값도 말이 안 되고요. 전세값도 원룸도 별로 크지도 않은 거 뭐 1억이 넘잖아요, 사실.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부모님 손 빌려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집을 마련한다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손을 벌려야 될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자기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사실. 자기네 개인이 능력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명확한 한계가 있죠. 근데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다. 전세가 마련한다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손을 벌려야 될까? 그리고 그 돈 언제 해야 다 갚을 수 있을까? 만약 은행에서 갑자기 금리 올려버리면 나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 1번과 비슷한 겁니다. 부동산인데, 말도 안 되는 월세, 그리고 생활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에 뭐 결혼 내 집 마련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더 걱정인 사람들은 뭐 집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 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월세 생활. 근데 월세가 좀 비쌉니까? 월세가 좀 비싸요? 기본 50 아닙니까? 50. 50이 적은 돈입니까? 보통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면 돈 못 모은다고. 직장 가져도. 월세나 이것저것 생활비, 뭐 교통비까지 하면 돈 못 모으고 오히려 나가는 돈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월세만 해결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것저것 혼자 살면 나가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음식점 이런 것 비싸잖아, 맞죠? 교통비도 비싸고. 만약 장관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장관이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부모님 보채두는 거 없이 서울시에서 근무한다고 치면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희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 잘 들으십시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네, 매일 모레 뵙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요. 원하는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한숨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버티죠. 못 버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미천 없이 서울 와버리면 못 버틴다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이 이 서울 시내에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다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서울 땅에 왔지만, 서울 땅에 딱 왔지만, 그 야망이 있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미치 물가와 말도 안 되는 월세, 여러 가지 갖가지 생활비를 고려하면, 와, 정말 힘들다. 정말 서울에서 버티는 거, 살아가는 거, 정말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든 거는 뭔가 나아진다는 희망이 안 보이잖아. 나아진다는 희망이. 어? 이 상황에서 나아진다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 참고 모으고 버티면 여기보다 더 넓은 곳 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서울 땅에서 과연 실현 가능하냐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월세 사는 사람들은 돈 못해가지고 전세로 가고 싶은데 그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나가는 돈 해가지고 모으지도 못하는데 그 돈 모아서 전세금도 졸라 비싸잖아요. 자, 여기 내가 말했거든요.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딱 해놓고 얘기합시다. 서울에서 일한다고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하고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서울하고 지방의 차이는 서울이 사무실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일할 일자리가 많다는 거지 돈 많은 일자리가 무조건 많다고 볼 수 없거든. 돈 많은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돈 많은 일자리는 대체 그런 거죠. 그 대기업 사무실, 대기업 본사. 근데 그런 데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다 못 들어가잖아. 소수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냥 일반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사무실 깔린 그런 일자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월세 생활하고 버티지만 여기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서울이.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직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많이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받는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3, 2, 30만 원 차이? 서울이 20만, 2, 30만 원 더 받아요.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떼고 뭐 조금씩 모으지만 이 돈 받아서 전세까지 뭐 매매는 한참 벌었고 전세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기아 뭔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그냥 쭉 걸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음.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연쇄 도난으로 그 많던 알바 자리도 없다는 거지. 사실 지방보다 서울이 더 심각해요. 서울이 더 심각해. 사실 뭐 대구를 놓고 보면 대구도 뭐 타이 있었지만 대구는 그렇게 자영업자가 폭삭 내려온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구가 자영업하는데 서울보단 돈이 훨씬 더 적게 들고 권리금 월세도 서울의 반의 반값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장사 접고 하신 분도 있지만 서울은 보면 서울이라고 놀랬던 게 대구와 동성도는 생각보다 공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공실이 없어. 정말로. 공실이 많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우리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 아, CMA님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공실이 없다니까요. 근데 서울은 아니, 건물 통째로가 공실이야. 공실. 일반 뭐 시내 뭐 신촌 뭐, 뭐 위례 신도시 뭐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건물 끼고 있는 데 다 그래요. 그냥 구멍이 쏙쏙 나 있어. 아, 폐업하려고 줄 서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장사가 잘 돼 엄청나기도 안 해 정도만 안 되면 리스크가 지방의 몇 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장관이 동성로 가봤잖아요. 동성로 가봤죠? 공실 있는 거 봤어요? 동성로 반을다 가봤습니까? 오히려 멀쩡한 게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가봤잖아, 님. 최근에 가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평화로워서 놀랐지 않았어요? 너무 평화로워가지고. 여기가 메로나가 터졌던 그 진현지가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서울은 봐봐. 아니 초토화 됐잖아요 지금. 이 자영업이 초토화되면 뭐가 안 좋냐 하면 이 자영업을 통해서 이제 알바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바 자리가 완전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식당 가게라면 혼자서 못하니까 알바를 쓴단 말이죠. 알바를. 근데 식당이 많아져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알바 자리가 없는, 서빙 아르바이트도 없고 청소 아르바이트도 없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 알바로 연명한 사람들 꽤 되거든요. 알바로. 알바 한 두세 개 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바가 없어지니까 더 팍팍할 거예요. 서울에서 알바보다 좀 뭐야 지방보다 단가를 세고 하기 때문에 알바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바 가지고 안 돼요. 알바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서울도 지금. 원래 엄청 많았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방보다는 좀 구하기 쉽겠죠. 그렇지만 예전만큼 오랜 시간 일한다거나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굉장한. 굉장한 문제죠. 아마 장강희도 아실 거예요. 서울이 지금, 오히려 서울이 진짜 위험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온다고 하지만, 지금 막상 서울 와봤자 마땅한 뾰족한 대책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서울 와서 대책이 있는 사람도 어떤가 하면 부모님이 뒤에서 봐준다거나, 뒤에서 이렇게 좀 대준다거나, 집안이 산다거나, 아니면 학력이나 어떤 기본적인 스펙이 좋아서 서울에 취업이 된다거나, 대기업 같은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집의 배경이 받쳐주고, 서울의 어떤 굴지의 대기업을 갈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 중에. 한 10% 될까요? 10%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찰스님 먹으세요? 한 5%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머지 한 90% 이상은 서울에 상경한 나머지 90%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내가 올라와가지고 지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올라오기 전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다 봉착하면서 엄청 힘든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힘든. 물론 지방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힘들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방에 있으면서 힘든 거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힘든 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방 사람, 지방에 있는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고 동네기 때문에 좀 덜하다는 거지. 근데 서울에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막상 여기서 오면 뭔가 뾰족한 것이 있을 거야.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와보니까 좋은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도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지. 아까 JHK님 계시죠? JHK님 그렇잖아요. 님도 서울 사람이잖아. 어. JHK님도 이 심각성을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서울이 좋은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자리가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 뭐 빌딩이나 그 건물 중에 자취한 사람들 중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서울에 와가지고 지방 상경에서 서울에 와가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케이스야. 뭐냐면 부모님이 여력이 돼서 기꺼이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사람, 원룸 전세금 1억 이상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플러스 서울의 굴지의 대기업에 합격해서 나름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사람에 한해서예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해당하는 사람보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서울에 와보고 싶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맨몸만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맨땅에 헤딩하다 머리 깨지죠 그냥 머리 깨지죠 그냥.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까 싶어요.
서울이면 뭐 막상 답이 있겠지. 막상 뭐 지방보다 낫겠지 왔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든 2021년을 시작을 아마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다 힘든데, 다 힘든, 특히 뭐 지방에 서울에 상경하신 분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지방의 젊은이들은 서울로 또 올라가겠죠. 서울이 일자리가 많다는 생각하에. 근데 잘 생각해보고 올라가야 돼. 잘 생각해보고. 뭔가 내가 정말 확실하게 들어갈 곳이 있다. 부모님이 뒤에서 좀 지원해준다. 그러면 가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간다.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월세 감당 못해가지고 정말 고단한 서울살이를 하게 게 보일지, 아니면 좀 나는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서울을 갈더라도 잘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는 점이죠. 아무튼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살이 하시는 우리 지방 청년들 좀 더 고생하시고 이 힘든 겨울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